당신 마음속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 둘이 좋아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져 평생을 그리워하다 70대가 되어 다시 만나 그리움을 현실 앞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강합니다. 영자 맞지? 나 창수야. 비어있는 골목 끝에서 50년 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영자는 순간 짐가방을 놓치고 눈물이 차올랐다. 창수, 내가 여길 왜? 그의 손엔 집 열쇠가 있었고 눈엔 묘한 빛이 번졌다. 밤늦게 그는 부엌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다. 영자야 나. 너만 기억난다. 다른 건 다 사라졌는데. 영자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차갑게 굳은 손을 잡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50년의 원망이 눈물로 녹아 흘렀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김영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시계처럼 정확했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영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영자에게는 벽돌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온 날, 아들이 첫걸음을 뗀 마루,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안방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제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받은 퇴직금도, 평생 모은 적금도, 심지어 남편이 아끼던 골동품까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몰래 진 빚 때문이었죠. 15년 전 영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들놈은 또 연락도 없고 영자는 중얼거리며 낡은 이불을 개었습니다. 외국으로 떠난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안부 전화라도 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끊어졌죠. 영자는 습관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콩나물 500원어치를 사는 게 그녀의 일과였어요. 시장 아주머니는 영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콩나물 500원어치죠? 네, 감사해요. 영자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콩나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시장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동네 작은 교회였어요. 영자는 거기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국밥 봉사를 했습니다. 영자 권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영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라고 하지만 사실 영자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답답할 때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국밥을 나누어 주며 영자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부터 아픈 몸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고충까지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 영자 권사는 참 복이 많아. 집도 있고 건강하고. 한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지만 영자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집이 있다고요? 건강하다고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속은 온통 구멍투성이었거든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집주인 오시네.
누군가가 영자를 가리키며 말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문에는 붉은 색깔의 종이가 번쩍번쩍 빛나며 붙어 있었어요. 경매 매각 완료라는 글자가 마치 붉은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이 팔렸다고?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고 영자는 혼자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딱지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실수일 거야. 영자는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 법원에서 온 우편물들을 찾아냈어요. 빨간 글씨로 된 최종 통지서들이 그녀를 비웃듯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년 전이었습니다. 영자가 다니던 교회에 새로 온 전도사 부부가 있었어요. 김 전도사와 그의 아내는 겸손하고 신실해 보였습니다. 특히 교회 어르신들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권사님,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에 돈 넣어봤자 손해예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김 전도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연 수익률 12%라는 매력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망설였지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복을 주시려나 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전도사 부인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2천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노후를 위한 전 재산이었죠.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도사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졌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영자가 투자회사를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말하길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하더군요. 영자는 그때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정 소송을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김 전도사 부부는 이미 행방을 감췄고 투자회사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이라도 지키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영자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오늘이 바로 그 강제 집행일이었던 거죠. 영자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추억을 몇 개의 가방에 담는다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남편의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미리 알아봐둔 7평짜리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영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전화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고시원 사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이미 다른 분이 예약하셨다고 나오는데. 네, 그럴 리가요. 분명 어제 전화로 확정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방 이미 예약 찼어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영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 사장은 미안해하며 다른 고시원 연락처를 적어주었지만 모두 만실이거나 보증금이 너무 비쌌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길 위에 가방 2개를 놓고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길거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영자의 볼을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자, 맞지? 낯익은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어요. 영자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 창수야. 기억하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되살아났어요. 이창수, 고등학교 때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윤곽만 보이던 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창수, 정말 창수야?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창수,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소년. 수학 시간에 몰래 건네주던 쪽지와 방과 후 교실에서 나누던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창수는 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자야, 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길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창수야, 미안해. 내가 지금 이런 꼴이 됐어.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사랑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수는 조용히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말이야? 나 오늘 너 찾으려고 여기 왔다. 날 찾으러? 같이 살자. 집 있어. 영자는 깜짝 놀라 창수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헤어진 지가 언젠데. 창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았지만 반들반들하게 다른 열쇠였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자. 일단 따라와. 밤이 되면 추워. 창수는 영자의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고 창수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동네 외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단층 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고추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고. 창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영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단출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영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바로 영자와 창수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만졌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18살이었어요. 맑은 눈빛과 수줍은 미소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봤어.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창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영자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수야, 우리 왜 헤어졌는지 기억해? 기억하고 말고. 내 아버지가 반대하셨지. 가난한 농가는 안 된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창수의 집안이 가난하다며 극구 반대했어요. 심지어 영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려고 하셨죠. 결국 영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창수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함께 있으면 되잖아. 창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찻잔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혼자 살았어? 응. 결혼은 했는데 10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어. 자식도 없고. 창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영자도 비슷한 처지였기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도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들은 외국에 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자야, 내가 왜 널 찾으러 다녔는지 알아? 창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 의사가 그러는데 치매 초기래. 근데 신기한 건 너에 대한 기억만큼은 더 선명해져. 영자는 깜짝 놀라 창수를 쳐다봤습니다. 치매라니.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살자고 한 건가요? 창수야, 무서워하지 마. 아직 초기니까 괜찮아. 다만 혼자 있으면 더 빨리 나빠질 것 같아서. 내가 옆에 있으면 기억이 더 오래 남을 것 같거든. 창수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민인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창수도 자신만큼이나 외롭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창수는 자신의 방을 영자에게 내주고 거실에서 잤어요. 영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마치 동화 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에는 집을 잃고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저녁에는 첫사랑과 함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며칠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수가 이미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마당에서 차 한잔 할까? 창수는 항상 다정했어요. 마치 5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자를 챙겼습니다. 영자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혼자서 끼니를 때우며 쓸쓸해하던 일상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영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가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점심때 또 하는 거였어요. 영자야,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 체육 시간에 내가 달리기를 못해서 꼴찌했잖아. 분명 아침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창수는 처음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자신도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었거든요. 응, 기억해. 그때 내가 내 손을 잡아줬지.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부엌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밥 안 먹었지? 배고픈데. 방금 먹었잖아.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네. 창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영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창수는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올게. 고등어 사와야지. 영자는 집에서 기다렸는데 해가 져도 창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동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앞에서 창수를 발견했어요.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 오셨네요. 경찰관이 영자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집 주소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신분증이 있어서 찾을 수 있었는데,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수가 집 주소를 잊어버렸다고요?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창수야, 괜찮아? 영자가 창수의 어깨를 흔들자 그제야 창수가 초점을 맞췄어요. 영자야, 여긴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지? 경찰관은 영자를 조용히 불러 귀띔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초기 같아요. 가족분 안 계세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영자는 머리가 띵했어요. 창수가 며칠 전에 치매 초기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우리 집 맞나? 뭔가 낯설어. 맞아, 우리 집이야. 영자는 창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야 창수가 왜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날 밤 창수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놀라서 다가가자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나 무서워. 자꾸 기억이 사라져.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아까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영자는 창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너만큼은 선명해. 고등학교 때 일도, 내 얼굴도, 내 목소리도 너만 기억난다. 창수의 고백에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자신만은 붙잡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 근데 너까지 사라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영자는 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창수에게 자신은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현실이었던 거죠. 창수야, 내가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그날 밤부터 영자는 창수를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수는 잠깐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영자가 누구인지 헷갈려 하다가 점차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아, 영자구나. 깜짝 놀랐네. 때로는 영자를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영자야, 오늘 학교 가야지. 지각하겠어. 창수야, 우리 이미 졸업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 그래. 아, 맞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영자는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창수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영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 창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게 안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 동네를 뒤졌어요. 1시간 만에 창수를 찾았을 때 그는 동네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수야, 왜 여기 있어? 나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길을 잃었어.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 창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창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내려서 영자의 집을 찾고 있었어요. 영자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문 앞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영자가 문을 열자 어제 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실례합니다. 이창수 씨 집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창수의 딸 이미영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수에게 딸이 있다고요? 창수는 분명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영자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창수가 안에서 나왔어요. 누구야, 영자야? 아버지. 미영은 창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창수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미영이구나. 왜 왔어?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창수와 미영의 대화가 이상했어요. 내가 언제 집을 나갔다고? 아버지, 지난주부터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잖아요. 간병인들이 얼마나 난리였는지. 요양원?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창수가 요양원에 있었다고요? 그럼 이 집은 뭐죠? 미영은 영자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혹시 돈 목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치매 있으신 거 알죠? 지금 판단력이 없으시다고요. 미영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창수가 나서서 딸을 말렸어요. 미영아, 영자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영자는 내 친구야. 친구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모르는 사람이랑 왜 같이 살아요?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아버지 재산 처분 동의서예요. 이 집도 팔아야 해요.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영자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겠다고요? 그럼 창수는 어디서 살죠? 미영아,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영자랑 함께. 아버지 혼자서는 안 돼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미영은 영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줌마도 사인해요. 아버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저는 사인 못해요. 영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창수가 이 집에서 행복해하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미영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어요. 그날부터 미영은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아줌마 혼자 사는 할아버지 꼬셔서 집 뺏으려 한대.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조심해야 해. 영자가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영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영자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 권사님, 요즘 남자 어르신과 함께 사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목사님, 그분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치매가 있으셔서. 그렇다 해도 혼자 사는 남성과 동거하는 건 좋지 않아 보여요. 교회 이미지에도. 영자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수가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우울해 보였어요. 창수야, 왜 그래? 영자야, 미영이가 또 왔었어.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미안해. 창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창수 옆에 앉았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도 내가 나 때문에 욕 듣는 게 싫어. 그날 밤 영자는 창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창수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창수야, 뭘 찾아? 편지. 어디 뒀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창수는 허둥지둥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영자가 도와주려고 하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이거야? 창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너한테 주려고 했어. 50년 전에 쓴 편지야.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낡은 봉투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창수의 글씨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50년 전 고등학생 창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영자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버지가 편지를 못 보내게 하셔서 매일 보고 싶어. 꼭 다시 만나자.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 편지들 왜 못 보냈어? 아버지가 가로챘어. 너희 집에 갔다가 내 아버지한테 걸렸거든. 그때 아버지가 모든 편지를 빼앗아서 다시는 너를 찾지 말라고 하셨어.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창수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창수야, 영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있지? 영자는 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어요. 창수야,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하지만 다음 날 미영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법정 소송을 준비한다는 통지서를 가지고 말이에요. 미영이 변호사와 함께 왔을 때 영자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제 퇴거 신청서입니다. 이창수 씨의 보호자로서 미영 씨가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신청한 거예요. 보호자라고요? 네. 법원에서 인정받은 후견인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돼요.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후견인이라니. 그럼 창수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인가요? 창수는 옆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아버지, 잠깐만 안에 들어가 계세요. 미영은 창수를 방으로 데려간 후 다시 나와서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아줌마는 나가세요. 안 돼요. 창수는 여기서 행복해해요. 요양원 가기 싫어한다고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지금 판단력이 없으시다니까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가족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시면 강제 집행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영자는 창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창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다가 점차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헤어져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내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영자에게는 변변한 연고도 돈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여력도 없었고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수를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창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잠 못 자? 응. 너는? 나도. 무서워서. 창수는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영자야, 나 기억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처음 손잡던 날. 기억하지? 도서관에서였어. 그때 내가 말했어. 평생 함께 있자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살의 순수한 약속이었죠. 지금도 그 마음 같아? 당연하지. 창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그것만 기억하면 돼. 다음 날 영자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려워요. 가족의 후견인 신청을 뒤엎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아무 방법이 없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어르신이 창수 씨의 사실혼 관계라는 걸 증명하시거나 아니면 창수 씨 본인이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라니.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니 창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어디 갔었어?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날 저녁 창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랑 결혼하자. 뭐?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미영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수가 법률 상담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수야, 그건 나 진심이야. 어차피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 마지막이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결혼 제안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며칠 후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아줌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아버지 좀 포기하세요. 포기하라고요? 아버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아줌마가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미영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영 씨도 힘드시겠지만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요양원비만 월 3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미영의 속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창수는 여기서 행복해해요. 기억도 더 오래 유지되고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엔 더 악화될 거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미영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에 강제 집행 나갑니다. 각오하세요. 그날 밤 영자는 창수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창수야, 너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50년 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영자는 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그럼 내일 구청에 가자. 혼인신고하러. 창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응.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영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청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창수 씨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결국 혼인신고는 보류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수가 말했어요. 미안해, 영자야.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네. 괜찮아. 서류상 부부가 못 되면 어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잖아. 영자의 말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이 찾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법정에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입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영자는 평생 처음 법정에 들어서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영자는 혼자였어요. 무료 변호사도 바쁘다며 오늘은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피신청인 김영자 씨, 본인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이창수 씨는 중증 치매 환자로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영자 씨는 이를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자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자의 과거 경매 기록과 빚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자 씨는 최근 집을 경매로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자기 치매 환자인 이창수 씨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김영자 씨, 이창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첫사랑이었죠.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미영의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들고 나오시는군요. 그런 오래된 인연으로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50년 동안 저를 기다렸습니다. 기억을 다 잃으면서도 제 이름만 남겨놨어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창수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50년 전에 쓴 편지들이었어요. 이 편지들을 보세요. 창수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판사는 편지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편지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씨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정돼요. 기억도 더 오래 유지되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요양원에 가면 더 빨리 나빠질 거예요.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아줌마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집에서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미영 씨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중재했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영자는 일어서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미영의 차가운 시선, 변호사의 비웃음, 방청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72살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창수는 모든 걸 잊어가고 있어요. 자기 이름도, 집 주소도, 어제 뭘 했는지도. 하지만 저만큼은 기억해요. 제가 없으면 창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남은 기억까지 지킬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판사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 씨, 영자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당신은 아버지의 몸을 지키려 하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려 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창수 본인의 마음도 들어보세요.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창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창수는 영자를 찾아 법정을 둘러보더니 영자를 발견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야,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판사가 창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창수 씨, 김영자 씨와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창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영자 없으면 안 돼요. 영자가 있어야 제가 저인 것 같아요. 아버지. 미영이 울먹였지만 창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판장님, 저 사람 50년 동안 저를 기다렸어요. 이제 저도 얼마 못 기다린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영자와 창수는 법정 밖에서 미영을 기다렸습니다. 미영은 한참 후에야 나왔어요. 미영아. 창수가 딸을 불렀습니다. 미영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보다 저 아줌마가 더 좋으세요? 미영아, 그런 게 아니야. 넌 내 딸이고 영자는 내 마지막 사랑이야.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다가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영 씨,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미영의 강제 퇴거 청구를 기각하고 창수의 후견인 일부 권한을 영자에게도 인정했어요. 법정 밖에서 창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법정에서 승리한 후 영자와 창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판결 이후 미영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창수가 영자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정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미영이 조건을 내걸었고 영자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창수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미영은 영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고 창수가 심은 상추와 고추도 새싹을 틀었어요. 영자는 매일 아침 창수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영자야, 저 꽃 참 예쁘다. 창수는 매화꽃을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어제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창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매일 새롭게 기뻐하는 창수를 볼 수 있었거든요. 맞아, 정말 예뻐. 영자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주었습니다. 창수의 치매는 점점 진행됐지만 영자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때로는 영자를 18살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영자야,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국어 시간에 시를 배웠어요. 어떤 시? 사랑에 관한 시요. 창수는 그때마다 수줍게 웃었어요. 마치 진짜 고등학생 연인이 된 것처럼. 어느 날 영자는 창수가 혼자 마당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창수야, 뭘 생각해? 영자야, 나 죽으면 어떻게 돼?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창수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언젠가는 너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 영자는 창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잊어도 내가 기억할게. 우리 추억, 우리 사랑, 모든 걸 내가 간직할 테니까.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창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의 추억, 헤어졌던 아픈 기억,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들까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창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자야, 너 참 예쁘다. 창수는 영자를 보며 말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창수의 눈에는 여전히 18살의 영자가 보였습니다. 고마워, 창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영자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어요. 겨울이 되자 창수는 자주 잠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영자는 창수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창수가 잠꼬대로 영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자야, 어디 가지 마. 그럴 때마다 영자는 창수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영자는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창수와 함께 나눠 먹었어요. 영자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예요. 그래. 선물은? 영자는 웃으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선물이야. 창수는 환하게 웃으며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최고의 선물이네. 그해 겨울 미영이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창수의 손자였어요. 처음 보는 손자를 창수는 신기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할아버지 손자예요. 손자? 내게 손자가 있었나? 미영은 씁쓸해했지만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새로 사귀면 되죠.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수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고 미영은 처음으로 영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줌마, 아니, 영자 이모님, 고마워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자와 창수는 마당에 나가 첫 해돋이를 함께 봤어요. 영자야, 새해 소원이 뭐야? 너와 함께 있는 거. 나도 같은 소원이야. 창수는 영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집은 여전히 작고 허름했고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에는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봄이 있었어요. 매화꽃이 다시 피어나듯 그들의 사랑도 늦었지만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창수가 모든 것을 잊어도 영자만큼은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두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다음 편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